유치원의 퇴관율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유치원 애들은 마음이 굉장히 변덕스럽거든요. 그렇죠. 오늘은 하고 싶다, 내일은 안 가고 싶다. 그러니까 그 유치부 아이들이나 이런 친구들을 뭐 모집은 어떻게 한다고 해도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상황이죠. 지금 현재는. 결국은 그러니까 학령 인구수가 줄었어요. 그러면 그 줄은 상황에서도 오랫동안 그리고 잘 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한 자, 안녕하세요. 간단히 제 소개를 하면 저는 인천에서 도장을 하고 있는 관장입니다. 도장 운영한 지는 11년 차이고요. 10년 전쯤 오픈할 때 주위 학생 수가 양쪽 초등학교 모두 한 800명이 넘었었습니다. 학령 인구가 준다는 기사를 봐도 크게 신경 쓰이진 않았는데 최근 들어 어느새 450명, 400명 이렇게 줄어들더라고요. 도장에 오는 아이들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나마 예전보다 어린 친구들이 도장을 다녀서 유치부가 늘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학령 인구가 계속 줄어가는 분위기라서 지금 오는 어린 친구들을 최대한 오랫동안 수련하게 만들어주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은데 막상 좋은 방법이 안 떠오르네요. 아이들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수련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서 질문을 남겨봅니다. 학생 수가 자꾸 눈에 띄게 줄어서 마음이 무겁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떻게든 학급수를 유지는 하고 있지만 학급의 인원이 줄어요. 35명이었던 애들이 20명 초반대로 가고 네. 이런 식으로 돼서 결과적으로 학령 인구가 진짜 많이 줄었다는 거를 체감을 하게 되고 앞으로도 이거는 10년 정도는 변하지 않지 않을까. 더 줄면 줄었지 늘진 않겠다라는.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죠. 네. 도장은 대부분 초등학생 위주로 네. 진행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해요. 결국은 학령 인구수가 주는 건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주는 상황에서도 도장을 잘 운영되게 만드느냐 이게 이번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관장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유치부를 늘리려고 많이 노력하셔서 벌써 많이 좀 확보를 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잘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저도 이 학령 인구 문제 때문에 유치부나 저학년들을 좀 유치하기 위해서 관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했고 아마 전국에 계신 관장님들도 다 그러실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장에 수련하는 연령대 평균이 많이 내려갔을 거라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없으니까 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치부 아이들이나 이런 친구들을 뭐 모집은 어떻게 한다고 해도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상황이죠. 지금 현재는. 결국은 그러니까 학령 인구수가 줄었어요. 그러면 그 줄은 상황에서도 오랫동안 그리고 잘 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한 핵심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유치부 친구들이 잘 모집을 하셨고 그럼 결국은 이 유치부 친구들을 오랫동안 끌고 있는 방법 이 네네. 방법들이 무엇이 있느냐. 일단은 태권도가 재밌어야죠. 네. 재밌어야 되고 지도자가 스타일을 좀 바꿔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유치부 아이들이 쉽게 말해서 수련을 연장해야 됩니다. 네. 6살에 들어오든 7살에 들어오든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지나서 고학년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결국은 우리가 밖에서 데리고 들어올 수 있는 아이들은 한계니까 이 아이들이 오래 다니게 되면서 도장의 경영적인 부분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기 중에서는 좀 필요한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생각나는 게 좀 있긴 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했을 때 수련 연장이 가능하더라. 이거 얘기를 해드려야 됩니까? 그럼요. 그런 얘기 해주시라고 지금 여기 모신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그 유치원 아이들의 수련과 초등학교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은 수련 방법이 좀 다르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연령이 낮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게 필요해요. 네. 근데 요즘은 도장에서 겨루기 같은 거를 거의 안 해요. 네. 부상 위험도 있고. 부모님들이 워낙에 민감하신 것도 있고 그리고 품새 같은 경우는 사실 아이들이 어려워하고 지루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날아다니는 거, 뛰어다니는 거 이런 걸 좋아하죠. 멋있는 거. 예, 멋있고 이런 것들을 애기들도 좋아해요. 네. 큰 애들도 좋아하지만 애기들도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범단 같은 경우를 약간 접목을 하거나 활용을 하면 수련 연장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실제로 데이터를 봐도 시범단 친구들은 퇴관율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일반 친구들 같은 경우 유치원의 퇴관율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유치원 애들은 마음이 굉장히 변덕스럽거든요. 그렇죠. 오늘은 하고 싶다, 내일은 안 가고 싶다. 네.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부모님들도
이 컨트롤을 잘 못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안 가. 오늘은 못 가요. 뭐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런 걸 없애려고 하는 부분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 들어왔을 때 또 그것도 마찬가지고, 수련 연장을 위해서 시범단을 유치원 시범단을 만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라 시범단이 먼저 도장이 있어야 돼요. 시범단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치부 아이들도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도 이 시범단의 존재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시범단을 바라보고 있어요. 또한 여기에 대한 부모님들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은 그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 이벤트성 시범을 하면 돼요. 그 아이들은 시범단을 조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거는 그 아이들로 하여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해요. 유치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시범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귀여운 게 중요한 거예요. 귀여운 게. 격파를 못하고 동작을 틀리고 가만히 서 있고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우리 관장님들은 시범단 아이들도, 그러니까 유치원 아이들을, 그러니까 시범단을 접목하라고 했으니까 그 아이들을 그렇게 각을 잡으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고요. 공개심사라든가 도장의 행사라든가 꼭 공개심사 아니어도 그럴 때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제가 해보니까 이런 것까지 얘기하기 좀 그렇다. 유치원 아이들이 작품을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연구를 해봤거든요. 이건 다음 시간에. 갑자기요? 이거 좀 알려주기가 좀 제가 오랫동안 연구한 거라서. 시청자분들이 욕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끊으면. 거기까지 이제 말 나온 거니까 거기까지 연결하시죠. 유치원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고 뭔가 작품이나 뭔가를 쭉 할 수 있는 시간은 30초에서 40초입니다. 1분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하기 싫다는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어쩌다 한두 명이 이렇게 서 있는 것까지는 귀엽지만 전체가 이렇게 서 있는 거는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40초짜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작품 자체가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아이들은 와서 숨만 쉬고 뛰어다녀도 그게 시범이에요. 그런 멍석을 한번 깔아주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런 멍석을 한번 깔아주면 부모님들 또한 우리 아이가 시범을 했네 라는 부분으로 인식을 해요. 그리고 아이들 또한 내가 뭔가 앞에서 시범을 보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시범단에 관심이 생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연습을 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아니라 되게 즐거운 상황이 벌어져요. 관장님 다음에 또 뭐 배워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경영적인 이유 때문에 너무 어린아이를 받는 건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가 알기로 3살도 있는 도장이 있다고 들었어요. 3살도 있는 도장. 3살은 태권도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저귀가 안 뗀 아이들이 도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저희 도장에서 제 마지노선이 다 5세예요. 5세부터는 저희는 품새부터 모든 걸 다 시키거든요. 근데 물론 힘듭니다. 어린 아이들이라서 힘들지만, 그럼 5세부터 7세까지를 유치원이라 치고, 이 아이들이 시범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유아용 태권체조, 그것도 시범에 들어가잖아요. 요런 거. 그 다음에 격파 같은 것도 개인 격파 같은 거를 아주 간단한 거, 주먹으로 하는 거, 송판 종류도 많아요. 그러니까 관장님들이 애들이 송판 깨기에는 너무 힘든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송판을 보면 세아송판이라고 이게 상호를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세아송판이라고 수습강으로 된 송판도 있고요, 9mm가 있는데 6mm 송판도 있어요.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고, 애들은 깨부시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레고를 만들잖아요. 부실 때 희열을 느껴요, 또 애들이. 아시죠? 도미노도 이렇게 쌓아놓고 딱 부서질 때 그 맛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격파를 싫어하는 아이들은 없어요. 근데 격파물이 너무 세서 손이 까지고, 이 관장님들이 이제 실수하시는 게, 그런 거를 컨트롤 안 했을 때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죠.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유치원 아이들도 시범을 접목하는 거죠. 시범단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시범을 접목하는 거고, 초등학교 때는 그거보다 좀 더 3학년이나 빠르면 2학년 2학기 때부터 공식적으로 시범단을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2학년 2학기도 좀 사실 빠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시범단에 일찍 들어오면 그만큼 이 시범단을 오랫동안 지속해야 되는 또 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장님들이 어느 정도 연장선을 좀 만들어주는 게 좋은데, 요즘은 태권도를 일찍 시작하니까 빠른 애들은 초등학교 1학년 될 때 입품이 돼요. 맞아요. 입품이 돼요.
보통은 일품 달고 들어갑니다. 요즘에는. 네. 대체적으로 유치원 애들이 일품을 달고 들어가요. 7살 때 태권도 하는 애들이 좀 늦었다 그래요. 부모님들 사이에서는. 왜냐하면 친구들은 벌써 품뛰니까. 네. 학교에 갔는데 나는 파란띠야.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1품, 2품, 3품이 되면 초등학교 2학년이 됩니다. 이때부터 총장님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태관율이 제일 많은 게 3품이잖아요. 그렇죠. 3품 정도 했으면 됐어. 공부에. 이제 3학년 올라가면서 공부를 좀 더 시켜야 된다는 딱 그 타이밍에 맞습니다. 그래서 태관이 제일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4, 5, 6학년이 없는 거죠. 4, 5, 6학년 없으면 중고등학생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2학년 2학기 때부터 시범단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충분히 밑작업을 좀 해야 됩니다. 아이들하고 부모님께 이런 시범단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3학년이 되면 적어도 한 번쯤은 시범단을 경험하고 갈 수 있게끔. 시범단의 상품 아이가 이제 상품 따고 그만두고 배울 것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부모님들도 시범단에 들어오는 순간에 또 배울 게 생기잖아요. 다시 하얀 띠가 된 느낌이에요. 그렇죠. 다시 재밌어요. 뭐 날로도 차 막 와. 이런 걸 생기게 되고 이런 아이들이 공개 심사나 이럴 때 또는 지역에서 나와서 기합을 고 시범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 부모님들이 또 거기에서 태권도를 이제 공부해야지라는 것보다는 좀 더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들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시기를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수련이 연장되면서. 시범단을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거나 시범에 대한 부분을 아예 준비를 안 하시는 관장님들은 이제 3학년 기준으로 애들이 없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관장님들이 봤을 때 3학년 이상이 우리 도장이 현저히 적다. 그렇다면 뭐를 해야 될까요, 총장님? 시범단을 만들어야죠. 그쵸. 네. 시범단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직까지도 시범단이 없는 도장이 많아요. 도장 홍보 뭘로 합니까? 요즘 전단지 하나요? 안 하죠. 전단지 하면 벌금 나와요. 네. 현수막 걸면 다 뛰어가죠. 구청이나 벌금 이런 데 시청에서 다 뛰어가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인터넷에 대한 광고나 제일 좋은 건 구정 광고. 어머님들이 이제 거기 우리 애 보냈더니 좋아. 우리 애 시범하는 거 봤더니 시범단 부모님들은 사진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애들 발차기 하는 사진. 그거 보면 봐봐. 그러면 옆집 엄마들이 오 아들 많이 컸네 멋있네. 이거 우리 도장 도복을 입고 이거만큼 홍보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전단지 수만 장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범단은 뭐 실력이 좋아야 된다? 아닙니다. 실력은 시범단에 들어와서 만드는 거고 그건 관장님이 노력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시범단이 없거나 시범단이 뭐 인원이 없거나 또는 시범단이 코로나 때 없어진 도장도 있어요. 시범단이 있었는데 네. 잘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는 모든 도장이 어려웠으니까 또 코로나 때는 시범활동 자체를 할 수가 없었고 공개심사도 할 수가 없었고 시범단이 어디 밖에 나가서 뭘 할 수도 없었고 시범단이 거의 개점 휴업 상태로 그냥 있었던 상태였어요. 저희도 시범단이 사실 좀 어려웠어요. 없잖아요, 할 게. 네, 그렇죠. 네, 할 게 없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끝났죠. 저희는 끝나자마자 엄청나게 많이 늘었거든요. 이거를 지금 활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소극적이었던 시범단을 완전히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살리는 방안을 빨리 접목을 하고 이거를 초등학교 저학년 그 다음에 유치원에 접목을 해요. 접목을 해서 이 친구들이 태권도라는 게 재밌고 이 분야에 따라서 또 다른 맛들이 있구나라는 걸 점점 느끼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1년, 2년이 넘어가요. 네, 그게 수련 연장이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학년이 되면 시범단에 들어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태관 걱정을 어느 정도 내려놔도 그렇죠. 돼요. 네, 어느 정도 내려놓고 또 그 밑에 있는 아이들을 또 신경을 쓰는 거죠. 유치원 아이들이 많아지는 추세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유치원 아이들만 계산을 해보니까 100명 가까이 돼요. 실제로 네. 실제로 저도 놀랬어요. 네. 네, 저도 놀랬고 유치원 아이들이 100명 정도 되니까 근데 저는 그게 좋지는 않아요, 솔직히. 왜냐하면 유치원 아이들은 올 출석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부모님들이 끼고 놀러 가는 경우도 네. 많고 가기 싫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 아이들은 뭐 한 달 쉬었다가 오거나 뭐 이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올로 출석하는 건 없어요. 초등학교들은 거의 방학 때 아니면 계속 나오거든요. 네. 패턴이 정해지잖아요. 학원 가고 뭐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야 되는데 반드시 시범단을 없으면 만들고 시범단을 만들었으면 시범 운동을 접목을 해야 됩니다. 단계별로 접목을 해서 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시범단으로 흘러 들어오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거예요. 상품 이상을 뭘로 잡을 수 있을까요? 줄넘기? 쌍절봉?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일부 도장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싫은 게 검도루가 1시간 있다든가 실제로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실제로 검도가 1시간 있다든가 쌍절봉을 돌린다든가 이런 게 있어요. 토요일날 특강이나 방학 특강 같은 경우로 뭐 하는 경우는 괜찮지만 그냥 일반적인 수련 시간에 그게 배정이 돼 있어요. 네. 뭐 3분 과정, 네, 네. 4분 과정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시범을 도입하면 할 게 너무 많거든요. 아이들이 피구나 뭐 이거 공놀이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시범단은 공놀이를 안 해요. 도장 애들은 쉬는 시간에 오면 공부터 찾고 공 차고 놀고 막 애들끼리 뛰어다니고 막 하면 부딪히면 반장님 부딪혔어요 울기도 네, 하고 네. 그러잖아요. 저희 시범단 아이들은 쉬는 시간이 연습 시간이에요. 미트 잡고 놀아요. 판미트 잡고. 그걸로 발차기 하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성공적인 거죠. 아이들이 이 운동을 너무 좋아하고 돌개를 차는데 이제는 540이 차고 싶고 540 차니까 720도가 차고 싶고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게임에도 첫 판 깨면 두째 판 깨고 네. 싶고 세째 판 깨고 싶고 당연히 이런 것처럼 유치원 때부터 그게 돼야 되는 거죠. 시범단을 접목하고 이런 부분의 디테일한 부분은 시범단을 반드시 만들고 그 다음에 시범 운동을 접목하시는 걸 저는 굉장히 추천합니다. 일단 요약을 하고 정리해보면 사실은 목표인 거죠. 아이들한테 더 오래 다닐 수밖에 없는 목표를 주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목표에 가장 좋은 게 시범단 운영이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거만한 건 없어요. 네. 지금 이 사연 보내주신 관장님께서도 이제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치원을 지금 많이 이제 확보하신 건 너무 잘한 일인데 거기에서 더 많이 연장이 되기 위해서는 시범단이 만약 없으시다면 시범단을 만드시고 그리고 유치원생부터 시작해서 재밌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하나씩 운영해 나가면서 아이들이 더 큰 목표를 더 잘하고 싶다는 그런 목표를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지금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여기 대해서도 더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나요?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면서 좀 느꼈던 게 있는데 저도 영명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관장님들이 지금 시범단에 대한 관심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높으세요. 그런 부분들을 웬만한 부분은 제가 다 경험했을 겁니다. 지금 저는 뭐 지인도 없었고 체대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후배도 없었거든요. 그냥 몸으로 다 부딪히고 배운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관장님들이 공통적으로 고민되고 힘들었던 부분을 제가 어느 정도는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그런 궁금증을 좀 올려주시거나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제 경험 선에서 성심성의껏 우리 태권도인들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바빠도 자리에 참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고 최대한 도움을 주도록 제가 앞으로 계획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말씀까지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느낀 게 굉장히 많아요. 불러줘서 영광이었고요. 네. 생각보다 좀 책임감이 많이 느껴지고 또 저도 한번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돼서 좋았습니다. 다음에도 꼭 참석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그 신선생 총단장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나눈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셨듯이 시범단에 관한 궁금한 것 그리고 운영하시면서 지금 보내주신 질문들도 굉장히 많지만 더 많은 질문들을 남겨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더 선별해서 속이 좀 뻥 뚫리게끔 이렇게 답변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대해 주시고요. 질문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